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경찰학 5회차 시험 있었죠. 네, 오늘 5회차, 경찰학 5회차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전반적으로 성적표를 보니까 다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70% 미만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딱 1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다 10문제 일단 해설 드릴 예정이고요. 뭐, 오늘은 글쎄 경찰 행정 파트고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몇 번인지 보겠습니다. 네, 17번이네요. 17번 문제가 정답률이 52%.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17번. 17번. 네. 앞부분은 다 잘하신 것 같고 17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네. 자본예산 제도. 네. 자본예산 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구체적인 실시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예산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예산 제도다. 이건 자본예산 제도가 아니죠. 자본예산이 아니라 요거는 기획예산 제도 또는 계획예산 제도로 하는 겁니다. 그 장기적인 기본 계획이랑 단기적인 예산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요거는 등장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일 시작하시면은 그 본청에 그 계획을 세우는 기획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기획 부서가 세운 사업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 뭐 경찰청에서도 계획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예산 부서가 있고 기획 부서하고 예산 부서가 일단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문제점이 있느냐? 우선 기획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할 겁니다. 내년 2027년도에는 우리 경찰청이 요런 사업만큼은 진짜 역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기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갖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서로 따로 있다 보니까 기획부서 입장에서는 자, 1번부터 10번까지 기획을 세웠는데 순서대로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순으로 중요하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예산부서 입장에서 제일 예산 따오기 편한 거, 뭐 7번이 편해 보이고, 뭐 5번도 괜찮아 보이고, 뭐 7번, 5번, 3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따온다 이겁니다. 자, 불일치가 생겨요. 중요한 사업부터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산부서에서 예산 따오기 편한 사업 순서대로 예산이 이제 배정되는 그런 어떤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의 부서에서 사업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따오면은 그러면 그런 불이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기획 예산 제도 내지 계획 예산 제도입니다.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구체적인 실시 기획을 통해서 서로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예산 제도다. 즉 가장 중요한 사업부터 먼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그런 예산 제도가 기획 예산 제도입니다. 네, 틀렸죠. 자본 예산 제도는 뭐 한 번씩 등장하는 지문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을요, 경상 지출, 그 다음에 자본 지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경상 지출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급되는 월급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하고 그 다음에 뭐 매달 그 사용돼야 되는 유류비하고 또 뭐 우리가 뭐 채권 발행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채권에 이자하고 이런 것들 즉 일상적인 지출을 경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부 지출 중에서 이와 같은 일상 지출, 즉 경상 지출은 경상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상 지출 말고요. 좀 목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고정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지출을 그 자본 지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찰 관서 하나 만들려면은 뭐 몇백억, 몇천억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항상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목돈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투자 행위, 요런 게 바로 자본 지출입니다. 경상 지출, 일상 지출, 경상 지출 같은 경우에는 경상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다음 목돈을 써야 되는 자본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적자 재정과 공채 발행, 다시 말해서 빚져 가지고 그런 어떤 큰 목돈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구성하는 제도를 우리가 자본 예산 제도로 해요. 뭐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 뭐 52% 정답률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바로 다음 문제 18번이네요. 18번도 정답률이 51%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18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18번. 자, 18번.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및 기획예산청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뭐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죠? 뭐 1359 말물 맞죠? 맞는 지문인데 이거를 왜 틀렸다고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어, 이거 기재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틀리신 건가요? 근데 이거 개정된 지 또 한참 됐는데. 그래, 이거, 아니,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저는 잠깐, 이거 왜 이게 정답률이 낮은지 좀 납득이 안 되고, 이거 뭐 함정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요. 어, 뭐 굳이 생각해보자면은,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개정된 거를 갖다가 몰라서 틀리셨나? 근데 개정도 뭐 최근 개정도 아니고 작년 개정인데, 뭐 아무튼 이건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정답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뭐 다 맞습니다. 그 중기사업계획서, 뭐 사업계획서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다 옳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중앙관서의 장인데 중앙관서의 장이 바로 부처청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부처청인데 우리 그 경찰청 장 같은 경우에도 청장이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내년 2027년도에 우리 경찰청에서 목돈 들어갈 사업 당해 회계연도부터 매년 1월 31일부터 잠깐만. 사업계획서. 잠깐만. 이거 오류 아닌가? 잠깐만. 틀린 거 맞네. 다음 회계연도 아니잖아, 이거. 당해 회계연도부터인데. 잠깐만. 그러네요. 이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뭔가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O가 아니라 X입니다. 다음 회견도 아니고요. 틀린 거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되게 O라고 돼 있는데 이거 확실히 틀렸습니다. 다음 회계연도가 아니라 당해 회계연도부터입니다. 이거 오늘 오류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뭐 근데 뭐 요렇게 오류가 한번 발생하면은 뭐 실시험 아니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하긴 하시겠죠. 다음 회계연도가 아니라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낮았구나. 그렇죠. 이게 틀릴 지문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냐 했더니만 다음 회계연도가 아니라 당해 회계연도부터였기 때문에 요거는 O가 아니라 X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제 오류 사과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 기획예산서 장관 이거는 개정된 지 뭐 1년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거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더 설명드릴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아니요. 자, 그 다음에 70번 약간 안 되는 거 2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 문제는 또 뭘까요? 27번. 자, 27번.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 기간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뭐 그렇게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말하는 접수 기간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로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생산 기간입니다. 그 생산 기간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외국 비밀 존중 원칙입니다. 자, 비밀 분류 3원칙이 뭐죠? 과도, 과소 분류 금지, 그 다음에 독립 분류, 그 다음에 외국 비밀 존중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요 27번 지문은 외국 비밀을 존중해 주라는 원칙인데요. 외국 정부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 기간, 그 외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대로 비밀 등급을 분류해야 되는 것이지, 걔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보기에 우리가 필요로 한 정도로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상급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국 정부가 이건 최소한 2등급으로 분류해 주세요. 우리 외국 정부가 니네 대한민국한테 준 이런 기밀 정보니까 요거는 니네 대한민국에서
최소 2급 정도로는 좀 분류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외국 비밀을 존중해주는 모습이죠. 네, 외국 비밀 존중 원칙으로서 우리 접수기관이 아니라 걔네들 생산기관이 필요한 정도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27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네, 정답률이 61% 나왔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가보죠. 34번. 네. 네, 34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청구를 청구인한테 발송해야 된다. 아, 요거는 뭐 속을만 하는데 되게 고전적으로 속이는 문제여가지고 요것도 속는 분이 많을까 했는데 꽤 많이 속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3도 나오고 7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닉네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UELXA님, 예, 저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울렉스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네, 7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자, 그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본청이나 이런 데서 홍보팀, 뭐 홍보계 이런 데 근무하실 것 같으면은 언론 기사 모니터링 하시다가 경찰과 관련된 언론 기사인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 언론 보도를 한 그 언론사에다가 기사를 바로잡아 달라라는 취지의 정정보도 청구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좀 내용을 공부하시면 훨씬 와닿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홍보계 근무하는 직원인데 우리 관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엉뚱한 가짜뉴스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홍보계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거 바로잡아 달라라고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청구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그 언론사는 며칠 이내 3일 이내에는 정정해줄지 말지에 대한 그 통지를 해줍니다. 3일 이내에 발송을 해야 돼요. 뭐를 수용할지 말지. 즉 경찰관은 여러분들의 정정보도 청구를 그 언론사가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그 발송을 3일 이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3일 이내 이게 정정보도가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럼 분명히 7이라고 하는 숫자 나왔었는데 7은 언제 나오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언론사가 3일 이내에 수용하기로 하고 이제 수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정정 보도문은 언제까지 게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3일과 7일은 정리되셨죠? 3일은 뭐라고요? 그 언론사가 수용 여부를 발송하는 기한이 바로 3일입니다. 그 다음 7일은 뭐라고요? 실제 그 정정 보도문이 게재되는 날짜가 바로 7일 이내입니다. 3과 7은 이제 구분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7일의 기산점이에요. 언제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되죠? 언제로부터? 수용하기로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까? 그렇게 속기가 쉽거든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발송한다 그랬고 수용 여부를 발송했으니까 그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일의 기산점은 여러분들이 청구하신 날, 그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정보도를 언론사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로부터 경찰관들로부터 그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 기산점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7이 아니라 3이니까 틀렸습니다. 네, 34번. 네, 그렇게 말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번. 40번도 정답률이 한 57% 정도 나왔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자, 40번. 부패방지법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 혐의 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위 공직자라는 얘기입니다. 부패행위 혐의 대상자가 고위 공직자, 즉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이고 부패 혐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기소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부패행위가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 한현님 정답입니다.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 겁니다. 네, 틀렸고요.
그럼 요거 나왔으면 제가 또 항상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린 내용이 있죠. 자, 일단 요거는 맞습니다. 요 부분 경무관급 이상, 이 부패 신고 들어온 그 경찰 공무원이 경무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발 당합니다. 고발해야 하니까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고위 공직자의 기준, 즉 부패 방지법상의 고위 공직자는 지금 보셨듯이 경무관급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부패 방지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상 고위공직자. 자, 이거는 기준, 이거는 그 어떤 분들일까요? 질문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부패방지법상 고위공직자는 경무관급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치안감 이상. 근데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일단 그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치안감 이상 및 뭐 있잖아요. 뭔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세종청장도 물론 포함되는데 포함되는데 그게 뭐냐고.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경 그 치안감 이상 및 치안감 이상 및 뭐 있잖아. 그래서 지방청장. 지방청장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시도청장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일단 부패방지법상 고위공직자는 경무관급 이상입니다. 큰 무궁화 하나죠. 자,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상 고위공직자는, 해경에는 그게 아직 지방청장입니까? 해경에서는? 그거 저도 몰랐네요. 그런가 보네요. 자, 다시 원래기 돌아가서 이해충돌 방지법상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 경찰 공무원 및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네, 그까지. 네, 다르죠. 같은 고위공직자인데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요 5글자의 정인데 부패방지법상으로는 경무관급 이상, 그 다음에 이충법상으로는 치안감 이상 및 시도청장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치안감 이상 및 시도청장이라고 하는 요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기준하고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또 43번이네요. 43번 문제는 정답률이 68%, 뭐 많이들 맞춰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70% 미달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3번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관은 심야 시간. 이거는 뭐 기출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건데 그죠? 이거 뭐 제가 크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뭐 숫자가 틀렸어요. 여기서 심야라고 하는 것은 오후 10시가 아니라 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우리는 심야가 아니에요. 심야가 아니라 밤 11시니까 이 정도 시간대는 뭐 이제 좀 깨어서 활동할 시간이죠. 네, 심야 시간은 언제부터다? 아직 안 됐다. 심야 시간은 밤 12시부터입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심야 하니까 뭐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로펌 다닐 때 어떤 게 있었거든요. 프라이데이 나이트메어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저도 떠올랐는데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 금요일 밤에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금요일 밤에 다 같이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 밤에 밤새 가면서 새벽까지 뭐 하냐면요. 말 그대로 나이트메어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로펌에서 했던 어떤 중요한 어떤 거래 중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만한 거래를 금요일 밤에 퇴근 안 하고요. 변호사들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합니다. 와, 그 짓을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마 없어지지 않아 싶어요. 너무 비인권적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은 금요일 밤에 집에도 못 가게 그 새벽까지 재미도 없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심야 갑자기 나이트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심야 시간은 밤 12시부터입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네, 아무튼 뭐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찰학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자, 경찰 감사규칙상 통보는 감사가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인정된 사실이 있으나 징계 문책 요구 뭐 등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안 하시는 게 베스트겠지만 어쨌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으실 거거든요. 나중에 경찰관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상급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으실 겁니다. 그 감사 결과 무엇인가 좀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 감사관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지적을 할 겁니다. 그때 나오는 지적이 뭐가 있느냐? 징계 문책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정 요구가 있고, 경고가 있고, 개선 요구가 있고, 권고가 있고, 통보가 있고, 변상 명령이 있고, 고발이 있고, 현지 조사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 결과, 어떤 잘못이 적발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사관들의 이런 조치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잘못이 있으면은 감사 규칙상 통보라고 하는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거 제가 요런 것들은 제가 두 문 따드립니다. 증거, 시원, 경제, 계모, 권문, 통자, 변변, 고범, 현현. 뭐 이건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이 해주신 게 있으면 그거 따라가셔도 되고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거 해주셔도 되고 하는데 증거, 시원, 경제, 계모, 권문, 통자, 변변, 고범, 현현 요런 겁니다. 총 9개요. 갑자기 그 뭔 뜬금없는 소리냐. 징거, 징계 문책 요구는 거부 게을리 나오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시원, 시정 요구는 원상 복구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경고는 부서 제재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요교에서 못 보셨습니까? 요교에 그 제가 정리 안 해놨던 거 제가 두 문 따놨을 텐데요. 요교에 제가 그 두 문은 제가 해놓은 기억이 나는데 요교에 두 문 써 있습니다. 네, 요교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했지? 경제까지 한 것 같습니다. 경고는 부서 제재, 경제. 그 다음에 계보, 개선 요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모순이 나오면은 계보, 개선 요구고요. 권문, 권고는 문제점 인정, 권문. 그 다음에 통자는 통보 자율적 이겁니다. 통보. 통보는 뭐 쭉 가다가 자율적 통자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변변. 변상 명령은 변상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고발은 고범 범죄 혐의입니다. 현현. 현지 조치는 현지 시정 개선 현현입니다. 그렇게 9개. 증거, 시원, 경제, 계모, 권문, 통자, 변변, 고범, 현현입니다. 예,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44번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46번이네요. 아, 이게 오늘 최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였구나. 자, 정답률 27% 나왔던 4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지시문서란 조례, 규칙, 훈령, 지시, 예규 및 1.1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 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이건 기출 그대로인데 여러분 기출도 잘 안 보시나 보네요. 아니 이게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그 5회차 문제에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훨씬 많았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틀리시나? 진짜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이거 왜? 이거 기출에 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출에 뻔히 있는 건데. 자, 어쨌든 그 행정업무 운영 혁신 규정에 보면은 이제 문서 종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법규 문서 아니면은 지시 문서예요. 네, 법규 문서 아니면 지시 문서입니다. 지금 안녕 한영님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그 킹과 제너럴 헤딩 장군주님이 이걸 또 법규 문서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자, 다시 자, 우리 그 행정 운영 혁신 규정에 가보면은 문서 종류가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게 법규 문서랑 지시 문서인데요. 법규랑 법규 어쩌고 하면은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 그겁니다, 사실 이게. 행정 규칙을 담고 있으면 그게 지시예요, 지시. 지시 문서는 전부 다 행정 규칙입니다. 법규 문서는 말 그대로 법규 명령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시 문서가 뭐라 그랬죠? 행정 규칙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 규칙. 훈령, 지시, 예규, 1.1명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행정 규칙이에요.
조례와 규칙은 뭡니까? 이거 조례 규칙은. 조례 규칙은 이건 법규입니다. 법규. 우리가 법원 공부할 때, 뭐 성문법원, 불문법원 공부할 때 성문법원이 뭔데? 뭐 헌법, 법률,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 명령, 그리고 자치규범으로서 조례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의 일종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위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학생 때 밤 10시 넘으면은 그 PC방 못 갔지 않습니까? 그거 왜 나의 학 권리를 왜 그렇게 제한하는데? 난 밤 10시 넘어서도 PC방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는데? 여러분들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에 보면은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지역마다 다른 규범으로서 조례와 규칙,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성이 있는 규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법규 문서의 일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법규 문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조례 규칙까지입니다. 이게 법규 문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조례 규칙은 행정 규칙이 아니라 법규성이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지시 문서가 아니라 법규 문서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틀렸고요. 아무튼 요 46번이 이번 5회차 시험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답을 냈던 문제네요. 자, 뭐 그러고요. 확실히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48번 문제. 요거는 뭐 정답률이 뭐 크게 낮진 않은데 한 65%쯤 됩니다. 자, 4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장 및 시도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자, 제가 이것도 두 문 따드린 거 있잖아요. 5기 3종 매교. 5년 단위 기본계획, 3년 단위 종합계획. 네, 그건 맞아요. 근데 5기 3종이 뭔데? 경찰청장이 뭐예요?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 5년 단위 기본계획, 3년 단위 종합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도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5년 단위 기본계획, 3년 단위 종합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요. 좀 허무하네. 네, 또 이렇게 또 빨리 끝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은, 잠깐만. 시도청장 나왔으니까, 인권보호 규칙에서 요거 개정된 거, 이것도 개정도 뭐 새로 개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충분히 공부하셨을 텐데, 그래도 뭐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네,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다고 했던 거, 그거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설명드린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권 역량 평가 부분인데요. 자, 우리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요게 이제 재작년에, 지금 2026년이니까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원래 개정되기 전의 내용은요, 경찰청장님이 인권 역량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재작년에 개정되어서 인권 역량 평가의 실시 주체가 새로 하나 추가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인권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을 경찰청장님만 실시하여야 했는데 또 다른 기관장 중에 누구도 인권 역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인권 역량 평가의 실시 주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제가 그걸 왜 물어봤는지 아시겠죠? 48번이 오답인 이유가 시도청장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것은 본청장님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은 청장님이에요. 근데 개정 전에는 인권 역량 평가도 경찰청장만 했는데, 자, 재작년 개정 이후부터는 시도경찰청장도 새로운 법령 정책 또는 인권 침해 가능한 집회 시위 등에 대한 인권 역량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누구도 시도경찰청장도 그러합니다.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했던 얘기 뭡니까? 본청장, 시도청장은 인권 역량 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청장님 밑에는 경찰청장 소속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5개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가실 중간경찰학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대상 교육기관 2개, 경찰대학과 인재개발원, 현직 대상 교육기관 2개, 인재개발원과 수사연수원, 플러스 경찰병원까지 요 5개 기관이 바로 경찰청장 소속 기관인데요. 이 경찰청장 소속 기관의 소속 기관장들은
인권 역량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답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지도청장은 인권 역량 평가 실시해야 한다. 요거 하나 하고, 그냥 소속 기관장은 자, 인권 역량 평가를 이분들은 실시 못합니다. 이분들은 실시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소속 기관장은 경찰청장한테 인권 역량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르죠? 경찰청장과 시도청장은 인권 역량 평가를 실시해야 돼요. 근데 소속 기관장님들은 실시 못합니다. 소속 기관장들은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라요. 소속 기관장들은 경찰청장에게 인권 역량 평가를 의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중앙경찰학교 가시지 않습니까? 중앙경찰학교 갔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활 통제를 당할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밤 10시 이후에는 매점 절대 가지 마. 이런 정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중경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아니 그 인권 관점에서 그게 맞습니까? 아니 밤 10시 이후에 배고플 수도 있는데 그때 매점 왜 못 가는데요? 이거 인권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어필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중앙경찰학교 장님께서 생각해보고서는 그러네 진짜. 그럼 새로운 정책을 좀 시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정책을 시행하면은 이 학생들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은 중앙경찰학교 장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 매점 그 통제 시간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가지고 인권 역량 평가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실시하면 되겠다 싶으시겠지만 규정상으로는 직접 실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경찰청장 소속 기관의 장은 경찰청장한테 인권 역량 평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중앙경찰학교장님이 중앙경찰학교에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은 여러분들 인권에 뭔가 영향 미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인권 역량 평가를 경찰청장님한테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전 나올 것 같은데. 재작년 개정사항이거든요. 본청장, 시도청장은 인권 역량 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경찰청장한테 인권 역량 평가 의뢰를 하여야 한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요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요. 예, 뭐 그렇게 막 시간을 막 끌어봤자 30분 조금 넘어가네요. 예, 뭐 아무튼. 자, 아무튼 요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참 그럼 하나 사과드릴 게 있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새벽은 못했죠. 오늘 아침에 와 그 또 눈 뜨니까 거의 8시 넘어가가지고 오늘 저희 학교 저희 애들도 오늘 지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었는데 자, 아무튼 그 내일은 제가 또 늦잠 자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생활 습관 들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역형 할 때 그래도 이제 거의 한 1년 남짓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자, 아무튼 내일은 제약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예, 내일 뵙겠습니다.